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국민과 진실만 믿고 항고 반사회적 집단의 무도함. 네, 지금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임원들이 계속 고소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하지만 반사회적인 집단의 무도함에 굴하지 않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임하고 있고요. 국민과 진실만 믿고 항구를 저희들도 지금 전개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진실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지금 정체불명의 인간들이 무슨 제가 어떤 교주한테 3천억을 요구했느니 해가지고 헛소문들을 퍼뜨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누명을 벗겨내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제가 방송이든 경찰, 검찰이든 출두해서 모든 누명은 싹 다 벗겨내겠다, 이러한 부분들,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고, 저도 지금 이 전염병 사태가 터져가지고 제가 해외에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전염병 끝나고 나서 저도 다시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될 그러한 정황, 또 여러 기관에서 이런저런 역할 제의가 오는 그러한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달라라는 그러한 제안들이 와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임원분들 이 한 분 한 분 사정을 들어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저리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 정황을 기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잘 모르시면은 오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항고장을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고장을 읽으면서도 제 가슴이 너무나 답답해져 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범죄대책협의회 한 공동대표께서 그동안 이 고소를 당한 겁니다. 역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왜 고소를 당했냐?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이분이 이제 다시 고소와 더불어서 항고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무혐의 처분이 나왔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항고를 한 겁니다. 이 반사회적인 집단의 이 사람들이 또 이 항고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항을 해야겠다,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항고장 그리고 이 고소장을 보내셨는데, 이러한 부분들 지금 이 집단의 여러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고소장 또 항고장을 이렇게 작성을 하셨습니다. 자, 저도 이제 이 상황을 읽어보면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이 고소인이 2023년에 이 한 집업에서 결시 공판, 그 공판이 있었던 거죠. 공판이 있어서 이 방청을 하러 간 겁니다. 방청을 하러 갔는데, 이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에게 폭언, 폭행, 감금, 신체 구속, 위협적 행사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원이죠. 그러니까 종교범죄대책협의회 한 공동대표의
핸드폰을 강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이 한 공동대표는 지금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술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핸드폰 안에 개인 비밀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짓을 하였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사진 촬영, 녹음, 전화 걸기를 방해하여 신체적 자유를 포갑하였으며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그러한 이분의 임원의 행동을 제압하고 제한시키는 행동으로 인하여 이 반사회적인 집단의 위법, 불법적인 행태를 은닉하고 그리고 이 잘못된 이 집단의 잘못을 폭로하는 자들에게 온갖 위협과 위해 행위를 하였기에 고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한 법원의 법정 앞에서 이 임원의 몸을 뒤에서 밀고 부딪히며 신체적 위력 행사를 하였고 지렁이, 배신자, 무식한 놈 등등 온갖 폭언을 하면서 장갑 낀 손을 내 얼굴에 들이대면서 눈을 찌르려는 등 행동으로 나를 제압시키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들이 몇몇은 핸드폰 카메라로 이 임원을 찍고 연이어 수십 명이 관망하면서 나에게 공중 다중 세력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 중에 한 사람은 나를 주차장 담벼락 코너로 몰아붙여서 내 몸을 붙들고 허리를 쿡쿡 찌르며 끈 달린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아 끈이 떨어졌고 핸드폰은 다른 사람에게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뺏긴 내가 이제 항거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옆구리를 찌르며 까불지 마라. 다시는 누구를 사기꾼이라 하지 마라. 까불면 죽인다는 등 협박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달라고 하니 주지도 않고 있는데 법원 근무자가 나와서 핸드폰 돌려주라 하니 제 손에 주지도 않고 땅바닥에 내동댕이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법원 근무자가 핸드폰을 돌려줘라 하지 않았으면 핸드폰은 망가뜨렸을 것이며 매우 많은 개인 정보와 개인 자료와 정보 등을 삭제하거나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 중에 한 자는 6월 7월경 모 지지자가 이 시설에 방문하니까 출입을 차단하면서 핸드폰을 부쉈다는 소문을 들었고 핸드폰을 뺏으려는 이 여성에게 이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해가지고 또 법적인 부분이 이제 또 벌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들은 얘기를 이제 전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시설에 출입하여 돈을 빼앗겼던 사업가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으슥한 곳에 끌려가서 이 어떤 폭행 의혹이 있었다라는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이런 집단들에서 이탈자나 배교자에 대하여 별도의 폭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을 듣고 고소인도 평소 이 임원도 이제 평소 조심하였지만 법원에서조차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사례처럼 이런 반사회적인 집단 부역자들에게 피해당하고 협박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 당시 방청을 포기하고 법원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 나가지 못하도록 이들이 이제 이 중에 한 사람이 가로막았고 저지하였고 장갑 낀 손을 얼굴에 들이대면서 눈을 찌르려 하였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임원은 손으로 막으며 법원 안 건물로
피신하려 하였습니다. 네, 법원 안으로 들어가면 보호받을 수 있겠다 싶었고 잔뜩 겁을 먹은 상태에서 목이 매우 말랐으며 물을 먹고 싶어서 파출소로 갔으면 좋겠다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보호를 요청하여 경찰차에 타고 동행하여 한 지구대로 와서 물을 연거푸 4잔을 마시며 좀 진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움 주신 경찰관에게 감사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잔인 이 임원이 법원에 입장 시에 나를 따라오면서 오랜만이다 하기에 난 누군지 모른다고 하니 자기가 누구라고 하면서 왜 안티로 돌아섰냐, 여기 뭐하러 왔느냐, 사진 찍지 마라, 영상 찍지 마라, 녹음하지 마라 등등 계속 나를 따라다니며 귀찮스럽게 시비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아할 사람이 없어서 이 안 좋은 사람을 좋아하고 믿고 지지하느냐 하니까 동행자 측에 이야기하여 나를 미행하고 또 어떤 이에게 연락해서 귀찮스럽게 뒤를 따라다니면서 나쁜 언사를 퍼부으며 핸드폰 강탈에 함께 공모공동으로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교주를 신처럼 떠받들던 이 머리가 좋다는 또 한 사람이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카톡으로 제발 속지 말고 좋은 머리를 이 교주에게 충성해봐야 청춘이 허비되고 막판에는 결국에는 부역자가 되니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말했던 걸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 대화한 적은 없었는데 당일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군지 몰랐는데 왜 블로그에 계좌번호를 올렸느냐, 시비를 걸면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녹음하고 사진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은근히 위협하고 협박을 하였고, 그리고 핸드폰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들고 이 임원의 핸드폰을 다른 사람이 이제 빼앗아서 전달을 한 거죠. 그리고 이분의 이제 핸드폰을 검색하고 정보를 파악하는 등 나에게 물리적인 압박을 행사하는데 공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와 있는데도 계속 카메라로 나를 찍었던 자가 이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임원의 허락 없이 내 얼굴을 찍는 걸 보고 하지 말라고 하여도 계속 촬영하여 매우 위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여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이제 교주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허위사실 유포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죠. 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외에도 각종 또 이 거짓말이 계속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지금 상황에 배후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혹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정황들이 심각하게 벌어졌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얘기만 들어도 이 정황에 대해서 정말 반사회적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정에 누가 오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오든 또는 이제 진실을 안 사람이 돌아서든 그거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한민국 헌법상 자유죠. 네, 표현의 자유고 양심의 자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겪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이 한 공동대표의 이 진술 그리고 이 주장을 아시고 이 상황을 판단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저부터도 지금 무슨 신지식인 쪽에서 3천억을 요구했느니 하면서 정땡땡 해가지고 제 이름을 기입해 놓고
마치 저를 연상케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실은 다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임원들이 저랑 비슷한 심정일 겁니다. 네, 지금 뭐 생업에 종사를 해야 할 그러한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모든 것은 정도를 향해 간다. 네, 그리고 어떠한 이간질이나 스파이 짓에 휘말리지 않겠다. 오직 정도, 네, 중심을 잡고 중도를 지키면서 정도의 길로 나가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실시간 생중계를 하면서 공개해서 모든 국민과 그리고 회원과 모든 분들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려 나가면서 그러면서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해결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을 저희들에게 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 김태원 국민은행 6507-01-01-470280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1,000원의 기적에 동참해 주시고요. 네이버에 보면은 종교범죄대책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1,000원의 기적에 동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것이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리고 앞으로 반사회적인 집단들과 저항해서 싸우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